시선너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큰 이벤트라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차돌 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평소에 흉지 또는 흉가에 갈 때 우리 형사님을 하도 많이 찾으셔가지고 드디어 어렵게 우리 형사님을 모셨습니다. 잘했죠? 자, 형사님 반갑습니다. 예, 차돌 전정 형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쌈무이하고 우리 이율님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됐습니다. 물리 테마. 자, 물리 테마, 물리 영적 테마. 테마. 전 뭐죠? 네. 쌈무이죠. 깍두기. 자,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딘지 혹시 예상이 가실까요? 우리 시선너머 채널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바로 눈치채실 건데, 예전에 우리 이율님과 함께 살목지에서 나눈 대화 기억나십니까? 부산에 보면 황령산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어서 금면산으로 바뀌었지만 그 금면산에 관한 괴담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밤에 기운이 굉장히 세답니다. 다음에 거기도 한번 가보실래요? 좋아요. 좋죠. 지역이 부산에. 네, 부산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네요. 이 네, 유명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황령터널이라고 또 있습니다. 황령터널. 네, 그쪽에도 어떤 사연이 존재해요. 다음에 한번 갑시다. 황령산 괴담을 쫓아서 한번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황령산에 한번 가보고 싶다. 자,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부산 황령산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불구하고 달려 올라왔습니다. 잘했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기도로 인해서 산에 종종 이제 신행으로 올라오는데 그렇죠. 오늘 시선너머 팀과 함께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니까 또 남다르고, 또 쌈무이님께서 항상 그 쉬는 시간에도 얘기하셨던 그 황령산 여기 이터에 좀 밟아왔는데, 사실 아까 터널에서부터 좀 묵직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기대가 좀 됩니다. 묻었다고? 무거워. 무겁대요. 일단 진입하자마자 좀 무거웠어요. 지금 이렇게 무거운 터널은 오랜만이거든요. 저는. 여기 시간 좀 지나고 한 9시 넘어서 보면 여기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존재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터널에? 네. 벌써 진입하는데 가봤거든요. 저는 일단 여자로 잡히는데 한위? 한위밖에 없어요? 네, 한위 지금. 어떤 한위 소리가 있길래?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나이 지금 측정은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느낌이면 차들이 뭐 한 새벽쯤이나 이럴 때는 뭐 오고 가는 게 두세 차량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확실히 뭔가 보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나왔네. 저 아까 솔직히 기대 많이 안 했거든요. 기대 많이 안 했는데 들어오고 조금 무식합니까? 네.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셨죠?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전재웅 형사님 그리고 우리 박이율 태기사님과 함께 재밌는 체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선너머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로 좋은 제품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치픽 가더스 호신용품 콜라보로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우리 전재웅 형사님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굉장히 세상이 위험하다, 흉악한 범죄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선너머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증맞고 귀여운 제품이 바로 쿠팡에서 엄청난 히트를 친 제품이고요. 쿠팡에서 26,8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저희 시선너머 채널 특가로, 이벤트 특가로 무려 1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 색상은 화이트, 핑크, 그리고 퍼플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어린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그리고 남녀노소 아주 앙증맞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혀 호신용품으로 보이지 않는 제품이죠. 자, 그리고 이 경보기뿐만 아니고 뒤에 보이시나요? 이 호신용 스프레이도 세트 구성으로 함께 증정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묻지마 범죄도 많이 나오고요. 이럴 때일수록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자, 전문가분 나와주세요. 예, 나왔습니다. 네네네. 이건 보통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쓰는 호신용품인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호신용품이에요. 이게 위험한 상황을 가장 좋은 거는 먼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게 제일 좋고, 이 둘 중에 하나 쓰라고 그러면 저는 이걸 먼저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소리가 나면 바로 이제 범죄자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걸 먼저 쓰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좋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스프레이 쓰는데, 스프레이는 막 당황하다 보면 거꾸로 쏠 수가 있어요. 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몸이 막 떨리고 안 된다고 하면 손에다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리는 게 나아요. 몰래 뿌렸다가 눈에 이렇게 묻히면 네. 순식간에 이제 눈이 이제 멀어서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오. 뿌리는 것보다 저는 이제 손에 해서 이렇게 묻히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오. 사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딱 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쓰실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 우선은 이제 경보기로 도망가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고 이제 이거는 정 안 되면 뿌리는데 잘못 쏠 수가 있다. 앞에 범죄자가 있는데도 잘못 쏠 수가 있어요. 당황한 상황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손에다 뿌리고 이제 눈에다 묻히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보기에 이게 보니까 불이 또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 경보를 안 할 때, 어두울 때 이제 보는, 이거 위험할 때는 빼야 됩니다. 빼고 또 이제 뺏기면 안 돼요. 이거를 빼고 다른 데 던져버리면 더 안전하죠. 끼울 수도 있으니까. 끼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빼고 던져버려야 됩니다. 오.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썼을 때 예. 혹여나 이제 정당방위에서 좀 불리함을 얻지 않을까. 상대에게 저희가 위해를 가했으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데, 보통 이제 해치려고 해서 뿌리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다 성립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본인이 오인을 하고 이게 뿌리거나,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뿌리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뿌리고 이제 쓰러졌는데 계속 발로 차고 막 너무 과하게, 그런 건 안 되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뿌리고. 그죠? 도망가는 게 최고고, 뿌리기 전에 경보기로 그 사람을 먼저 도망가게 하는 게 더 우선이고. 선생님, 이게 경보기를 써도 좋은데 사실은 소리 지르는 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딱 잡히면 사람들이 헉 그래서 소리를 못 내요. 소리 낼 수 있으면 이런 거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뽑고 요거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목을 탁 잡으면 또 순식간에 말을 못 하는데 소리를 못 지른다고요. 그러니까 힘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소리를 지를 수 있지만, 이게 힘이 차이가 나면 목을 딱 잡아버리면 제압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호신용품이 그래서 쓸모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딸한테도 이제 사주려고 마음을 귀엽다. 먹고 있었어요. 이런 거 진짜 좋습니다. 가치픽 카더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께 선물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9,900원 아주 특가로 저희들이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아주 의미 깊은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엽네요. 잘 만드셨네요. 네, 가치픽 카더스 19,900원. 자, 저희가 이렇게 황령산에 왔는데요. 황령산에 귀신 목격담, 황령터널과 관련해서 귀신 목격담이 꽤 되더라고요. 실제로 저 아는 지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요. 아까 이율님도 터널도 지나오셨지만 왜 황령산에 이런 귀신 목격담이 자주 나오는 걸까요? 뭐 추측컨대 원래 산은 특히 밤에 산을 타시면은 이렇게 둘러봐도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작은 산도 아니고 어두컴컴하면은요 사고도 생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소수겠지만 보신 분들이 왜 근처 산에 올라왔는데 왜 이런 걸 봤을까? 뭐 이러면서 좀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남기신 게 아닌가. 어쨌든 보신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네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저녁에 산에 왜 돌아다니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같은 생각이에요. 예, 저는 왜 돌아다니니까 저기 저녁에 어둡고 이렇게 맞아요. 험한데. 가치픽 가더스와 함께라면 안전하지 않을까? 아유, 제가 설명한 게 먼저 위험한 상황을 아. 만들지 말아라. 네. 넘버원입니다. 네. 운동하려면 헬스클럽도 있고 조명이 있는 곳, 그런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사님께서는 아주 안전주의라서 경찰서에 있는 체육관에 다니신다고. 그냥 체육관도 아닙니다. 예, 경찰서 내부에 예, 있는, 내부에 있는 헬스장에. 헬스장. 근데 야간 산행하시는 분들은 또 야간 산행만의 뭐 어떤 매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혼자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 하시더라도 여러 분이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만약 여기서 이제 낙상이라든지 좀 다치시면 또 힘듭니다. 응급 상황이 응급상황. 벌어질 수 있으니까. 황령산에 왔으니까 이게 제보된 황령산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B씨는 황령산 근처에 살던 분이세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근처에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황령산도 자주 오르셨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고 놀고 그랬던 곳이랍니다. 그만큼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었죠. 때는 B씨가 고등학생 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어느 날 뭔가 재미난 게 없을까 친구와 고민을 하다가 야간 산행을 하기로 얘기가 나왔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라 친구도 오케이 했죠. 자, 그리고 밤 9시쯤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서 실행에 옮겼어요. 그 친구 집에 들러서 손전등도 챙기고 친구 어머니가 싸준 간식도 챙겨서 출발을 했죠. 자, 그렇게 1시간 정도 걸려서 황령산 봉수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 야경이 끝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황령산 봉수대가 굉장히 유명한 야경 명소거든요.
야, 그 야경을 보면서 막 흥분이 돼서 간식도 먹고 그렇게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잠시 후에 어머니 문자가 와서 보니까 벌써 시간이 밤 12시가 된 거예요. 시간이 후딱 가더라는 거죠. 서로 네 정신이 없네, 내 정신이 없네 하면서 친구와 투닥거리면서 터덜터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손전등을 비추면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 야, 쭉쭉 뻗은 가지를 가진 큰 나무 하나가 보였어요. 근데 저게 떡갈나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 나무 중에서도 엄청 굵고 쭉쭉 뻗은 가지 하나가 손전등 불빛에 비쳤는데 희한하게 그거 하나만 위아래로 막 흔들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바람이 불면 보통은 다른 나뭇가지들 전체가 흔들리거나 또는 뭐 좌우로도 흔들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독 그 나무 한 가지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친구도 그걸 보고 이상했는지 그 나무에 시선이 딱 꽂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B씨랑 눈이 마주쳤다가 다시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그 나뭇가지가 더 격렬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더니 갑자기 우두둑 하더니 그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B씨가 이게 뭐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B씨의 뒤통수를 빡 치더니 야, 튀어! 한 거예요. 그러더니 B씨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면서 구르고 넘어지고 손전등도 떨어뜨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나마 어렸을 적부터 수백 번 왔던 곳이라 망정이지, 아니 그 밤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합니까? 그 정도 됐으면 이 B씨가 친구를 말리거나 좀 화를 냈을 법 하잖아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뒤를 계속 쳐다보면서요, 끄지라! 끄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라고 말릴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막 발작을 하니까 말리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산 아래에 도착하고 익숙한 가로등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조금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친구가 계속 뒤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함을 칩니다. 야, 계속 뛰어! 그리고 또 뛰기 시작해요. 그렇게 막 뛰어내려고 와서 익숙한 편의점이 보이고 나서야 드디어 멈춰 섰어요. 친구는 계속 헥헥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그래서 말을 걸어도 이 친구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요, 이 B씨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다가 먹였더니 그제서야 눈이 좀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위험하게 왜 그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때부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분명히 이 B씨는 아까 그 나뭇가지를 봤을 때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면만 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봤다는 거죠. 무슨 장면이냐면요, 그 나뭇가지에 목이 매달린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쭉 길게 늘려서는 그 목에 줄이 매달려서는 발끝으로 까치발로 이렇게 서 있더래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친구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다리에 반동을 주더니 통통 점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드디어 발이 땅에 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무릎을 굽혀서 그리고 체중까지 실어서 방방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됐다는 식으로 씩 하고 웃더니 그때 나뭇가지가 우지직 부서졌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여자가 나뭇가지에서 벗어나서 미친 듯이 달려오더래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 와중에 이 B씨는 그냥 멍하게 나뭇가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친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치고 손을 잡아 끌고 뛰어내려왔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여자 귀신이 딱딱하는 치아 부딪히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막 내면서 B씨의 목 뒷덜미를 계속 물려고 했던 거죠. 야, 그 장면은 그 친구 혼자 보는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뛰쳐내려왔던 거예요. 자, 결국 B씨는 그날 혼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B씨가 그 일을 겪은 곳은 황양산 봉수대에서 사자봉으로 가기 직전 네갈래길, 그것도 한낮에도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편백나무 숲 쪽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 바로 그곳을 찾아서 갈 예정입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율님, 아까 전에 그 우리가 황령터널을 지나올 때 율님께서 여자 영가의 기운이 느껴졌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방금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여자 귀신과 혹시 동일 귀신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터널에서 안에서의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매여 있는 네. 그러한 결이었지, 막 여기에서 이제 존재했던 게 갑자기 쩔러 가고 뭐 이유 없이 연고 없이, 네, 저는 확률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터널 자체에 매여 있는
귀신일 뿐이고 그곳에 있는 귀신은 거기에 매여 있는 귀신이다. 네, 따르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저희가 어쨌든 오늘 그쪽을 탐방하러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있다고 하면은,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그곳을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산에서 제가 명상할 때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종종 제 자기 정화를 한다고 제 기도, 제 명상을 할 때가 좀 많아요. 산 기도를 갔을 때 나만 있다 라고 생각하고 명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털을 좀 많이 보거든요. 맑은 터, 뭔가 좀 압박이 많은 터, 어두운 터, 막 곳곳에서 막 그날 컨디션에 따라 막 들어가는데 일주일을 잡고 이제 했어요. 첫날 같은 경우에는 맑은 터였어요. 좀 맑게 정화하고 싶어서 맑은 터에 들어갔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맑은 터에서 제 정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군데군데 가봐야 될 스팟들이 좀 잡히더라고요. 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는데 아, 저쪽 부근으로 가봐야겠다. 근데 그게 제 명상으로 갈 목적이 아니고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감지만 하고 제 명상에 이제 들어갔죠. 첫째 날은 그렇게 이제 끝냈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채롭게 좀 기운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홀로 그 좌선을 해가지고 제 내면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이게 실제적으로 그때 물리적으로 제 귀에 들어온 소리인 건지 아니면 저기서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저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는지 제가 구분은 안 됐는데 아무튼 방울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그 방울 소리가 신의 소리로 느껴지진 않았었어요. 신께서 이제 부르는 그런 방울 소리를 들리진 않아가지고 오케이, 일단은 이 일주일 몫에서 내가 또 얻어갈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처음에 이제 아침에는 맑은 기도를 끝내고 그 스팟에 가서 제가 직접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걸 끝내고 저녁쯤에 그 터에 이제 찾으러 이제 올라갔는데 터는 못 찾았어요. 일단 그 반경에서 제가 일단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도를 했죠. 명상을 했죠. 사실 그때는 크게 받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제 명상이 그때는 되게 잘 됐었던 잘 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내가 분명히 이쪽 부분에서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잡히지가 않지?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그러고 한동안 거기에서 머물러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래저래 너무 깊지 않게 돌아다녔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근데 이상하게 이제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날이 아니겠다. 들은 건 확실한데 날이 아니겠다. 그래서 다시 하산을 했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이때부터였는데 제가 명상을 하겠다고 들어갔지만 뭔가 자꾸 이제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난 그 스팟을 찾고 뭔가 얻어야 돼. 난 이제 강박에 좀 시달렸었어요. 명상을 하면서도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은 사실 어떤 것도 잘 안 돼요. 신에서도 뭘 안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지다 보니까 이 풀 소리 하나에도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도 그냥 내가 아직 좀 모자르는구나. 아직 나는 좀 덜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캐치되고 다시 좌선을 틀고 좀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 정리를 다시 했어요. 내가 굳이 그걸 찾아가지고 뭘 보자고. 어차피 봐봤자 귀신의 확률이 더 많은데 그럼 그 귀신은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지? 이거를 왜 신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좀 의문을 품었었죠. 아무튼 제 정화는 됐고 의문점은 남긴 채로 이제 그 다음날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에는 물가 이제 용궁신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이제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물소리가 들리다가 슉 하는데 갑자기 이 물소리가 무슨 음소거 된 것처럼 싹 사라져요. 분명히 제 앞에 있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싹 뮤트가 되더니 저쪽에서 뭔가 날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고 그때 그 방울 소리와 좀 다른 작은 방울 소리가 좀 났어요. 작은 방울 소리.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이거 확실한 게 그 산은 사람이 그렇게 다니지도 않거니와 무당이 다니고 방울을 들고 막 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든요. 확률적으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지? 오늘 이제 명상 잘 되니까 이렇게 또 오는데? 근데 이렇게 또 들리는 거 보면 오늘은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뛰지 않았어요. 이제 또 뛰면은 제 욕심인 것 같아서. 걸어가가지고 찾다가 어느 곳에서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공터 같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스팟이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딱 가가지고 합장을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땅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그래서 몰려오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떤 게요? 좀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게 뭐지? 왜 난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은 뭐지?
뭐지 하는데 섬찟하면서 제 털들이 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캐치가 됐어요. 소름이 돋고 이건 선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다 라고 이제 100% 제가 장담을 했죠. 근데 눈을 뜨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그널을 제가 받아서 어쨌든 신의 사제가 합장을 한 상태에서 뭔가에 집중했을 때는 안전해요. 안전한데 제가 혼자서 뭐 무섭다고 눈을 떠버리거나 합장을 떼버리면은요, 그거는 그냥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수행을 생각해서 계속 합장을 하고 계속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이유가 있겠거니 있었는데 갑자기 하면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요 공터도 그렇고 계속 방울 소리도 들리는 거 보면 뭔가 있다 라고 이제 확신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갔어요. 다시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유가 뭐든 뭐가 되었든 이 귀신들을 소멸을 해야 되면 소멸을 하고 내가 이겨내야 되면 이겨내겠다. 그래서 그 터에 다시 가서 앉았어요. 그냥 이런 터니까 이제 맨바닥에 그냥 앉았죠. 앉아서 합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서늘한 기운과 이제 그거는 이제 똑같이 슈 들어왔는데 저한테 접근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하면서 뭔가 그 기운은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나 보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뜨자. 그래 눈을 번쩍 떴는데 이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건데 좀 기괴한 빨간 눈에 인간이라 볼 수 없는 형체가 저 멀리서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게 처음 보는 그러한 기운이고 이걸 어떻게 지금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면서 한동안 뇌정지가 왔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섬찟한데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고 여기에 내가 다시 왔을 때 이거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쟤는 왜 저기서 계속 나를 저렇게 부르는 거였지? 하면서 다시 눈을 감고 다시 떴어요. 그 순간 사라져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었으면 한 2만치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미터 정도? 지금 여기 있으면은 대략적으로 한 저기 그 그림자에서 중앙 정도? 15m에서 20m 정도 되겠네요. 형사님, 오늘 산 또는 터널이 주제지 않습니까? 예. 혹시 뭐 비슷한 사건을 뭐 아는 게 있으신지. 제가 직접 겪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지구대 근무할 때 터널 보면 이제 터널 양쪽으로 된 곳이 있어요. 이렇게 교행할 수 있게. 네. 그런데 차량이 가다가 거기 이제 중앙 분리대 같은데 입구에서 받고 전복이 돼서 아유. 2명이 사망하신 게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이었어요. 음주운전. 저는 사건 사고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귀신이 뭐 끌어당긴다라고 또 보시지만 저희 같이 경찰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저희가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런 음주를 했거나 저는 이제 교통사가 가장 큰 거는 시설이 가장 문제예요. 시설을 잘 해놓으면 사실 굉장히 줍니다. 교통사고.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네. 예전 불과 한 10몇 년만 해도 거의 1년에 교통사고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난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이. 근데 계속 우리가 교통시설을 안전하게 만들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확 줍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사고가 나던 곳에서 자주 나동못해 나니까. 나는 이유는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빠져 죽는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도 구조적으로 거기가 사람이 빠지기 쉽게 돼 있는 거죠. 그거를 구조적으로 고치는 게 좀 우선순위 같아요. 희생자가 예. 발생되기 전에 더 미리 좋은데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그게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초반이라도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고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번 이렇게 사고가 나도 잘 안 고쳐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황령산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황령산 탐방하러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장소 있죠? 그 장소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그 귀신이 발견될 건지 우리 이율님이 한번 탐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가시죠.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누구요? 저요? 네. 형사님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가야죠. 농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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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힘들어. 우리